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져서 범인을 엄벌해야 합니다. 예, 보신 그대로입니다. 금요일 뉴스 탑10은 이 충격적인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배현진 의원의 피습 사건 속보부터 먼저 만나봐야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배현진 의원의 몸 상태일 겁니다. 지금 알려지기로는 배 의원이 타박상과 어지럼증이 심한 상태로 지금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배 의원의 쾌유를 먼저 빌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체포된 10대 중학생 관련해서 어제 오늘 경찰을 통해 혹은 언론을 통해 새롭게 알려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일단 배현진 의원 측에서 사건 초기, 피습 초기의 부상 정도를 알 수 있는 출혈이 있는 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제작진 차원에서 뿌옇게 처리한 사진, 배 의원의 후두부, 그러니까 머리 뒷부분의 이 상처들이 사진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쭉 네. 보셔도 다량의 혈은 얼마나 당시 상황이 급박했고 충격적이었는지를 좀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전에 이제 화리가 화면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전체 화면은 아마 이제 이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방송사에서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따로 보니까요. 정말 너무나 소름이 끼쳤습니다. 단 18초 동안 17차례에 걸쳐서 가격을 하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못 힘을 다해서 가격을 했고 저기서 이제 이 배현진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바로 이제 가격을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제 뒤로 넘어졌지 않습니까? 예. 배현진 의원이. 그러면서 이제 앞부분뿐만 아니라 뒷부분 둔부도 이제 상당히 이제 다쳐서 피를 많이 흘린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어떤 몸보다는 머리 부분은요. 이게 잘못 다치면 정말 큰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머리 부분 같은 경우는 주로 의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이제 피가 나야지만이 그나마 안전한데 피가 안 나버리면 안쪽에서 만약에 피가 고이거나 할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저 범인이 정말 이 흉기로 17차례에 걸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가격을 했고 아마 이제 배현진 의원도 필사적으로 이제 손으로 밀쳐내는 모습들 그리고 살려달라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옆에 있는 식당에 있는 종업원이 나와서 그때 이제 제지를 해서 이 상태가 멈췄거든요. 예. 정말 제가 볼 때는 아마 조금 더 가격 행위가 더 지속됐다든지 문제 생겼으면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자, 저런 걸 보면 지금 오늘 이제 이 배현진 의원이 치료를 끝내고 일반 병동으로 옮겨서 당시에도 의식이 있었고 병원에 갈 때도 이제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상황들을 아주 소상하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증거품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전에 입고 있었던 옷에 피 흘린 부분들 꽤 많은 피를 흘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경찰에다가 이제 증거 자료로 일단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정말 흉기가 이게 뭐 돌 같은 걸로 보여지는데 그게 예. 부서질 정도로 좀 온 힘을 다해서 이제 이 가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도 흘렸고 피가 큰데 그나마 정말 천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이런 불상사 중에 그나마 다행인 거. 피습 직후에 찍은 이 당시 화면 사진들 아까 저 포착된 CCTV로 봤겠지만 배 의원은 보신 것처럼 회색 안에 니트티 그리고 바깥에는 이제 어두운 색 패딩 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 혈흔이 배현진의 혈흔이 고스란히 이 다량의 혈흔이 묻을 정도로 10여 차례 저 중학생 범인이 둔기로 폭행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당시 상황이 급박하고 부상 정도가 심했는지를 저희가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저 장면 저희가 다 스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경찰은 저 배현진 의원의 습격범은 미성년자다. 신상 공개가 불가하다는 게 기본적인 공식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경찰의 일부 나온 얘기를 토대로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려오는데 알려진 얘기 팩트 위주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억측과 추측은 일단 자제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라서. 최혁진 변호사님. 네네. 경찰 얘기는 경찰 수사 중에
이 중학생 A군이 정치에 관심이 많았고 친구들에게 특정 정당을 홍보하고 시위를 나갔다는 얘기도 했다.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는 10대 정치 고관여층이다. 이 정도까지는 알려진 사실입니다. 뭐 중학생도 정치에 관심이 많을 수 있죠. 그다음에 지금 뭐 중학생이라고 해도 오히려 정보는 어른들보다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거 잘 다루는 사람들이 그 중학생들이 오히려 더 잘 다루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우리 아이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나이를 막론하고 정보의 홍수 상태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보가 많은 거하고 판단력이 있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학생이니까 그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판단력은 굉장히 미성숙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실 정치가 어떻습니까? 개딸이라고 하는 사실은 입에 담기도 좀 그런 비속어가 아주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자객이란 말 그냥 막 쓰고 있는데 자객이란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섬찟한 단어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그 용어들이 말에서 이제 행동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횡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아무리 중학생이 했다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여성에 대해서 돌 들고 이렇게 습격해가지고 1초에 한 대씩 때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성년 미성년을 떠나가지고 매우 비열한 행동 아닌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지금 2024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 정치가 이렇게 피해 물들면요. 이게 제대로 된 정치가 되겠습니까? 예. 진짜 기성세대와 정치권에서 반드시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학교 2학년으로 추정된 중학생 그리고 15살 미성년자 청소년이기 때문에 지금 앞서 자막에 잠깐 보셨다시피 부모님 입회하에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글쎄요. 좀 더 경찰이 면밀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10대까지 이런 증오 정치에 물든 건 아닌지 이게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여러 가지 저도 앵커로서도 심히 많이 걱정이 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정치에 관심이 많았고 친구들에게 특정 정당, 저희가 특정 정당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특정 정당 홍보하고 시위 나갔다 얘기도 했다. 그러니까 주변 중학교 동료들,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죠. 부모님하고는 다른 정치적 성향을 보였다.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 입회하에 조사를 받고 있는데 뭐 경찰 조사 내용 중에는 부모님이 있음에도 어쨌든 본인과 부모가 정책 성향이 다르다는 것도 이제 경찰 조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일단 경찰에서 조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수사 중인 내용들이니까 이제 수사가 그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그 공식 발표까지도 또 지켜봐야 되는 것은 분명할 것 같은데요. 다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 범인이 정치에 관심이 많았고 뭐 부모님과는 다른 정치 성향을 보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은 예. 당연히 범행의 동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모든 가능성 열고 진상을 정말 명명백백하게 가려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으면 사실 재발 방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출발점이 진상 규명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 또한 이 범인에 대해서 왜 이런 범행을 결심하고 또 계획적인 것인지 아닌지 이 부분까지도 샅샅이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예. 물론 뭐 그게 뭐 유튜브든 뉴스든 뭐 그냥 온라인 기사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중학생 신분이라고 꼭 해서 정치 시위 집회 나가는 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 다른 성향, 부모와는 좀 다른 성향, 정치에 관심도 많았고 특정 정당을 홍보하고 시위를 나갔다는 얘기도 했다. 이런저런 것들이 앞으로 지금부터 만나볼 이른바 중학생 테러 미스터리의 범행 동기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저희가 뭐 경찰의 몫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조심스럽지만 좀 따져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 지금 부모 입회하에 그 A군 부모 입회하에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노 교수님, 응급 입원 중이다라는 얘기 있어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가운데 자해, 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 입원한다. 지금 응급 입원 조치를 받은 A군입니다. 응급 입원 조치는 이제 아마 본인이 범인이 미성년자고 또 과거 정신적 그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 있었고, 그러니까 응급 입원은 이제 구금해서
긴급 체포해서 구금하는 그런 대신에 이제 한 조치 같습니다. 응급 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해나 타해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이제 응급으로 해서 3일간 입원시킬 수 있는 그런데 네. 일단 추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은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이다라고도 단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아직은. 근데 이걸 보면은 정신질환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다. 단순히 그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가 더 있어야 되는 거겠지만 저는 몇 가지로 이제 그 생각을 해봤는데 단순히 있는 사실 그대로 보면 돌멩이라는 흉기를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강남 지역에서 어디 돌멩이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일부러 어디 가서 준비해 왔다는 그런 걸 철저하게 준비한 것이고요. 배현진 의원이하고 2번이나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라면 우발적으로 아무나 그냥 무차별적 범행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 특별히 배현진 의원을 특정했다는 것이고요. 예. 또 동영상을 보면 다 느끼시겠지만 이건 정말 섬찟한 얘기입니다. 한두 번 때린 게 아니고 마치 무슨 정말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수차례 가격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체포되어서 첫 마디가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 촉법 소년이다. 그거는 본인이 이런 짓을 해도 체포되나 처벌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보면 이게 단순히 정신질환자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다. 이렇게 일단 추정하거나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은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응급 입원은 일단 미성년자를 긴급 체포해서 구금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예.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통상 그 전문의들 얘기, 의사들 얘기는 중증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개연성이 있을 때 한다. 이게 통상 그렇다는 거지. 이 습격범 A군을 직측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확인돼야 된다는, 그래서 응급 일원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통상적인 얘기를 했고, 이게 계속해서 여러 조사 과정을 지키다 보면 연장될 수도 있다는 의료진의 판단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만나볼 이 얘기. 경찰은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 관련해서 전담 수사팀 27명을 일단 꾸렸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경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내용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그러면 이런 중학생의 테러,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3가지를 일단 크게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15살 중학생이 국회의원의 개인적인 공개되지 않은 일정을 파악했을까? 2위, 이런 습격을 한 이후에 도망가지 않은 이유. 1, 2번이 3번과도 관련이 있을 테죠. 범행 동기. 일단 시간대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3가지 하나하나 저희가 만나볼 텐데 사건 현장 CCTV에 포착된 건 오후 4시 35분입니다. 이 중학생 A군. 다만 그 전부터 이 주변을 배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은 이런저런 얘기들을 개연성까지 살펴보고 있고요. 당시 저게 대략 1시간에서 30분 전부터 인근을 배회하는 저 중학생 A군, 습격범 A군의 모습. 뭐 차가 오면 저렇게 좀 재빨리 움직이는 모습도 있고 분명 별다른 목적 없이 배회하는 것들이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좀 느껴지는 부분도 CCTV에서 분명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좀 비춰주실까요? 그로부터 3분 뒤에 해당 신사동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10초 만에 다시 건물 밖으로 나왔고 10분 뒤에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5시 무렵 배현진 의원에게 둔기를 휘둘러 폭행을 합니다. 5시 16분에 보시는 것처럼 신고 3분 만에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그 전부터 뭐 대략 30분에서 1시간 훨씬 더 그 전 신사동 인근, 청담동, 압구정동 인근을 돌아다녔을 가능성 앞으로 경찰의 CCTV를 통해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저렇게 목적 없이 돌아다니는 모습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저희가 어제 이 배 의원 피습 사건 속보로 전해드리면서 어떻게 저 15살의 소년, 중학생이 배 의원의 동선을 파악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어제 당시에도 짧게 언급한 바가 있는데 외부에 전혀 공개 안 되는 의원의 비공개 일정을 어떻게 알았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이 지금 이 학생이 일단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학교는 여기하고 꽤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생활 근거지가 아니죠. 자, 근거지가 아닌 데서 저렇게 이제 배회를 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이제 좀 의문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배현진 의원이 이날 국회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본회의가 있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 주최로 인해서 중대재해처벌법 그거 관련된 규탄 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한 두세 군데 헤어샵을 주로 이제 다닌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 여기가 한 군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비공개 일정으로 여기 2층에 있는 헤어숍을 이제 왔다가 이제 머리 손질을 하고 1층으로 내려가고 수행비서는 이제 차를 가지러 갔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런다 그러면 아마 이 일정은 일체 뭐 이 회관 본인의 어떤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 이외에는 예. 이 공유할 필요도 없고 공유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이 배현진 의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선거운동 기간 중인데다가 또 이제 본인이 국회를 마치고 잠시 들렸던 곳이거든요. 이거는 뭐 전혀 공식 일정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범인이 왜 여기를 알았을까? 그리고 이 주변을 배회했을까? 이제 이 의문점이 충분히 남는 것인데 예. 지금 뭐 흘러나온 이야기는 이 헤어샵이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연예인들을 만나서 뭐 사인 받으러 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네, 내용이에요. 확인이 필요한데 예. 이제 그것도 설득력이 없는 게 뭐냐면 그러면 왜 배현진 의원을 2번씩이나 물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연예인을 찾는다 그러면 뭐 얼굴만 보면 알 텐데 예. 문제는 배현진 의원을 보고서 2차례나 배현진 의원이라고 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뭔가 배현진 의원을 특정을 하고서 이제 물었다라고는 정황밖에는 안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왜 본인의 근거지였던 본인의 생활 주변이었던 곳을 떠나서 이 먼 데서 배회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배현진 의원이 정확히 내려오는 시점에 그 건물에 들어갔는지 자 그리고 왜 배현진 의원한테 물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존에 이 본인이 주장 뭐 하는 것처럼 알려진 지금 뭐 다른 사람을 만나러 왔다 뭐 연예인을 만나러 왔다 이 정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상황을 보자면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바로 이제 체포되자마자 나는 촉법 소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 이것 또한 저는 상당히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이 개인적으로 취재하셨을 때 얘기는 배 의원이 주로 자주 찾는 미용실 헤어샵이 2군데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네네. 저 곳만 무조건 머리 손질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그렇죠. 싶은데. 왜냐하면 제가 아마 보좌관 듣기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다른 것도 한 번씩 가고 하기 때문에 저게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아주 뭐 매주 간다든지 매주 뭐 정해진 날짜가 이러면 모르겠지만 예.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본인 주장은 이렇습니다. 경찰이 기본적으로 언론에 공개한 정도의 간명한 사실관계는 이 중학생 A군, 습격범 A군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뭐 이유가 연예인 만나다, 연예인 찾다가 우발적 범행했다. 이거는 이제 좀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본인은 갑자기 우발적으로 한 일이다라는 주장인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우발적 범행인가? 이렇게 개인 일정인데 어떻게 새 나갔는지 의원실 차원에서 도저히 모르겠다. 왜냐하면 보좌관도 사실은 배 의원이 내려올 때 차를 대기인 시키려고 한 명이 간 상태고 의원 보좌관도 가장 최소화해서 개인 일정으로 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계획범죄 가능성에 경찰도 무게를 두고 있지 않냐 이런 추측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CCTV 등에 찍힌 저 소년의 그 중학생의 행적을 보면 일단은 최초로 찍힌 게 그 이전일 수도 있지만 4시 35분이었잖아요. 그때부터 여기를 갖다 배회하다가 4시 49분에 그 배현진 의원이 피습당한 그 건물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다가 예. 배현진 의원이 거기에 그 건물에 들어서니까 거의 뭐 따라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은 거의 배현진 의원의 동선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예컨대 저 중학생이 배현진 의원을 공격할 때 뭐 주먹이나 뭐 이런 걸로 공격을 했으면 그나마 뭐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우발적이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안에 흉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돌멩이지 뭔지 정확하게는 지금 그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그 흉기로 가격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미리 그 흉기를 준비했다는 이야기인 거고 이런 게 어떻게 우발적인 범행이 될 수가 있겠는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계획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핵심은 그 배현진 의원의 그 동선을 이때쯤에 여기에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궁금증이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번이나 배현진 의원 맞죠라고 실제로 줄면했고 배 의원이 맞다고 하니까 웃으면서 인사하니까 둔기로 뒤통수를 때렸다. 그러니까 정 변호사 얘기는 결국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한다면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 뭐 연예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쨌든 뭔가 본인의 뭐 심경, 뭐 심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1초간 한 번꼴로 때렸다라는 부분 자체가 우발적 범행과는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고 하면 한두 대, 뭐 기껏해 한 서너 대 정도 가격을 했으면 그나마 우발적이었겠다 싶은데 저 행동을 갖다가 보십시오. 17번을 갖다가 가격하지 않았습니까? 우발적으로 17번 가격한 사람 봤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아주 고도로 그 계획된 그러한 범죄다. 그런데 저런 범죄를 그 중학생 혼자 스스로의 그 의사로 이렇게 한 것인가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 사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한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학생 테러 미스터리 첫 번째 어떻게 개인 일정을 알았을까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습격 이후에 도망가지 않은 이유. 알려진 것처럼 장현주 변호사님 네. 그 수행 비서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남성 이 중학생 A군을 붙잡았다가 경찰에 넘겼는데 도망가지 않았던 것과 또 우발적 범행과도 또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을지 저도 좀 어렵거든요. 저도 정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것은 우발적인 범행이다라는 말은 사실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계획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일단 돌멩이를 들고 있었다는 부분, 어디선가 우발적으로 돌멩이를 갖고 있다, 몸에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나 도망가지 않고 있다가 또 나중에 체포가 될 때는 촉법소년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우발적인 범행인 경우에는 사실 뭔가 이제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당황해서 뭐 도망을 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는 뭐 그런 도망을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체포가 되었을 때 촉법소년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점은 예. 오히려 우발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계획적으로 본인이 이 범행을 준비를 하고 그럼에도 본인은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어차피 체포가 돼도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도 우발적 범행이었다라는 지금 범인의 어떤 진술에만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우리 경찰이 그 진술에 의존하고 있을 리도 없겠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획적인 범죄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중학생만 돼도 요새는 휴대폰 다 있거든요. 아니, 특히 그럼요. 집에 예. PC도 있을 거고 PC 검색 기록이라든지 휴대폰에서의 검색 기록 또는 대화 내용, 뭐 메신저 내용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범행 동기와 그리고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 분방 파악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난 촉법소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근데 이제 해당이 안 되는데 범인의 범행을 미뤄 짐작컨대 저에게는 이 행동이 얼마나 나쁜 건지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니까 난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는 셈. 뭐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겠냐. 여기 보면 그리고 사실 저희가 특정 학교라고 지정하진 당연히 않지만 서울에 있는 소재지만 분명히 좀 거리가 있다라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면 신사동까지 10대 청소년 드문 장소에 물론 겨울방학 중이겠지만 어떻게 신사동 서울 도심 한복판에 청소년이 드나들기는 드문 장소에 왔냐. 뭐 이런저런 얘기 노돌 교수님 특히 둔기 있잖아요. 주머니에 넣고 있었고 꽤 몇 번 지니고 다녔다는 얘기까지 들려오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미리 준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강남 지역이든 어쨌든 서울 시내 일반적으로 가면 다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도로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돌멩이는 찾아보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장 안 된 공원 같은 데 가더라도 그런 돌멩이는 잘 없거든요. 있다면 더 큰 그런 뭐 바위 같은 거 그런 거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걸 어디선가 구했다고 하는 것은 미리 준비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좀 다 얘기하셨지만 그 대개 중학생들이 뭐 잘 찾아가는 곳은 학교 주변 뭐 음식점이라든지 분식집이라든지 예. 그런 데가 많이 찾아가는데 상당히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런데 주변을 방황하면서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그 주변을 일부러 찾아가서 탐문했다는 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뭐 그냥 뭐 연예인 만나기 위해서 보다가 배현진 의원을 만나니까 뭐 TV에서 자주 보던 얼굴이니까 뭐 배현진 의원입니까라고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두 번이나 확인했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맞는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것이고요. 예. 우발적 범행이라고 한다면 그 주변 배회하는 도중에 뭐 어떤 사람이든 무차별적 대상을 했다면 그건 우발적 범행이지만 이렇게까지 보더라도 그건 분명히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두려워서 대개 저런 경우는 돌멩이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경우가 되게 일반적일 텐데
그러지도 않다 하는 걸 보면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저거는 정말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치밀한 계획 범죄라고밖에 볼 수 없는 현재로서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불과 3주 만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발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치성 테러가 그것 또한 중학생에게 10대 소년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절대 비교는 힘듭니다. 다만 3주 사이에 그것도 총선을 앞두고 미묘한 시기에 계속해서 이런 정치 테러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10대로까지 번진 건 아닌지 이런 극단의 정치가 그래서 더 걱정이 되고 직간접적으로 비교해 보면 앞으로 범행 동기가 나오겠지만 앞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이 나이만 다르지 일정 부분 공통점이 많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획 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 장소에 대한 일단 특정과 그다음 흉기의 준비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이제 이재명 대표 그 이제 범인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니다가 그리고 이제 범행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또 흉기도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결국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이제 본인이 그리고 또 변명문이라고 그래서 이미 이 체포가 될 거를 미리 상정을 하고 예. 몸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누구한테 붙여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즉 본인의 범죄 내용 자체를 미리 예를 들어서 보고 준비하고 흉기도 준비하고 본인의 입장도 준비하고 예. 이제 그렇다면 이번에 지금 이 범인 같은 경우도 보면 본인 일단 시간 전에 이쪽을 많이 배회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원을 확인을 하죠. 두 차례 걸쳐서 이제 변진의 신원을 확인하고 예. 자 여기 또 흉기를 미리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흉기를 미리 본인의 어떤 이 주머니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뭐 우발적으로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흉기를 준비하지 않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만약에 본인이 범행을 저질렀으면 본인이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면 아마 현장을 도망을 갔을 겁니다. 그 완력을 뿌리치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듣는 걸로 보면 그렇게 도망갈 뜻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본인은 촉법 소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미 본인이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한 것인데 그러나 범인으로서는 실수한 게 뭐냐면 촉법 소년이 아닌 걸로 드러났거든요. 2009년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은 촉법 소년으로 인식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촉법 소년이 아닌 거예요. 예. 즉 10세에서 14세가 이제 촉법 소년인데 이게 이제 본인은 여기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범인은 본인은 처벌 안 받고도 했지만 그러나 그는 실수였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등등을 따져보면 결국 본인이 무슨 행동을 해야 되겠지를 미리 준비하고서 한 행동은 예전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범인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